서점에 가보면 온통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법부터 시작해서 백만장자들의 비밀스러운 습관이나 세상을 바꾼 천재들의 사고방식 같은 것들이 베스트셀러 칸을 빼곡히 채우고 있죠. 사람들은 그런 책을 읽으며 밑줄을 치고 그들의 삶을 똑같이 따라하면 자신도 그 화려한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맹목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시간 낭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간 낭비를 넘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시대적 배경과 절묘한 타이밍, 그리고 도저히 계산해낼 수 없는 엄청난 운이 섞여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입었던 검은색 터틀넥을 똑같이 사서 입고 일론 머스크처럼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우리가 혁신적인 기업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목이 답답하고 허리가 아픈 사람이 될 뿐이죠. 성공의 이유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복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마치 마법의 알약 하나만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기대를 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잡하고 세련된 전략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거창한 계획들은 대개 현실의 거친 파도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로 돈을 벌고 싶고 삶을 제대로 꾸려가고 싶다면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바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성공은 복잡하고 우연적이지만 실패는 아주 단순하고 필연적입니다. 실패에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공식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망할 수 있는가를 먼저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망하는 방법들을 내 삶에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똑똑해지려고 길을 쓰는 대신 그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중간 이상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흔하고 뻔한 어리석은 결정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기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안 될 일만 안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단번에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확실하게 틀린 답들을 지워나가다 보면 결국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을 대단한 승부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며 매 순간 홈런을 치려고 휘두르지만 사실 인생은 삼진 아웃만 당하지 않아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명한 사실을 잊고 스스로를 공경에 빠뜨리는 함정을 파곤합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질투심입니다. 질투는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서 가장 멍청하고 쓸모없는 감정입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적어도 무언가를 쏟아내고 나면 후련함이라도 남고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투는 그저 자신의 영혼을 파먹을 뿐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을 질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입니다.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직장 동료가 무리해서 산 아파트 값이 몇 억 올랐다거나 명절에 만난 친척이 코인으로 대박을 쳐서 외제차를 뽑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나는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는데 저 사람은 운 하나로 벼락부자가 된 것 같은 그 상대적 박탈감이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 하나로 타인의 일상을 24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에는 이 질투의 독이 훨씬 빠르게 퍼집니다. SNS 속의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모두가 맛있는 것을 먹으며 모두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편집된 일상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을 초라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공포가 영혼을 잠식합니다. 이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남의 뒷공무니만 쫓다가 정작 자신의 길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투자 철학이나 자금 상황은 안중에도 없어집니다. 오직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 하나로 시장에 뛰어듭니다. 자신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 무작정 돈을 던집니다.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유행이 빠르게 번지는 곳에서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남들이 다 강남 아파트를 영끌해서 살 때 나만 전세로 살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남들이 다 해외 주식으로 밤을 새울 때 나만 예금 통장을 쥐고 있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투자는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 무리하게 보폭을 넓히다 보면 결국 다리가 찢어지고 맙니다. 남이 돈을 벌든 말든 그것은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아주 차갑고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질투심에 눈이 멀어 절벽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질투심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실패의 지름길인 조급함과 연결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마치 복권 당첨되듯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모두가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쌓여야만 비로소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기계의 뚜껑을 열어봅니다. 조금만 수익이 나면 참지 못하고 팔아치우거나 반대로 조금만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정작 위험한 도박에는 전 재산을 겁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비싼 수업료를 내는 오락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다들 알면서도 유독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외가 있을 거라고 믿는 그 순진함이 사람을 망칩니다. 실패를 보장하는 또 다른 확실한 방법은 빚을 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가 빠를 때는 경치가 근사해 보이고 세상의 모든 차들을 추월하며 쾌감을 느끼겠지만 그 끝은 항상 처참한 사고뿐입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일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습니다. 내가 산 주식은 무조건 오를 것이고 내가 산 부동산의 가격은 영원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습니다. 이자가 조금 올라도 집값이 더 크게 오르면 갚을 수 있다는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결코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돌거나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터지거나 금리가 갑자기 치솟는 일은 역사 속에서 항상 반복되어 온 일상적인 사건들입니다. 내 돈으로만 투자를 했다면 시장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저 모니터를 끄고 버티면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결국 원래의 자리를 찾아줄 테니까요. 하지만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락하는 순간 버틸 수 있는 시간과 선택권이 내 손을 떠나버립니다. 은행은 냉정하게 원금 상환을 요구할 것이고 증권사는 당신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릴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게임의 판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산인 시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큰 파산은 이전의 모든 성공을 지워버립니다. 100번을 이겨도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면 그 위험은 아예 곁에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권사 직원은 여러분이 돈을 벌든 잃든 주식을 자주 사고 팔아야 수수료를 챙깁니다. 뉴스 매체는 여러분이 공포에 떨거나 흥분해서 기사를 계속 클릭해야 광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여러분의 자산 증식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현란한 그래프를 들이밀면 그것이 진실인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은 대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누군가 확신의 참 목소리로 정답을 말해주길 갈구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하지만 내 돈을 지키는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만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내린 결정의 결과는 결국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실패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셈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실패의 목록에는 자기 객관화의 부족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면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의 화려한 분석을 듣고 있으면 마치 나도 그 경제의 흐름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 뉴스 몇 편을 보고 바이오나 인공지능 같은 복잡한 산업의 미래를 확신하며 전 재산을 베팅합니다. 남들이 다 돈을 번다니까 그럴듯해 보여서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업 모델에 뛰어드는 겁니다. 자신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영역, 그것을 능력 범위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투자는 반드시 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원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이 작다면 그 작은 원 안에 머물면 됩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자신이 원 밖에 있으면서도 원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방면에 능통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 내가 즐겨 쓰고 잘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곳에만 집중해도 평생 투자할 곳은 차고 넘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리 남들이 떼돈을 번다고 해도 깔끔하게 포기하고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것도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가 샀기 때문에 옳을 것이라고 믿고 내 판단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리한 정보만 찾아 헤맵니다. 기업의 상황이 나빠지고 시장의 환경이 완전히 변했는데도 처음의 생각을 고집하며 끝까지 버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사실들은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상황이 바뀌면 내 생각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어제 강하게 믿었던 것이라도 오늘 명백한 반대 증거가 나타난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과거의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투자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집을 부리는 대가는 언제나 무거운 손실표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런 고집은 종종 지적인 게으름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음의 증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타인의 의지에 휘둘리는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돌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원리들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심리학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다각적인 시선이 결여된 채 오로지 숫자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안다고 자부하는 순간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낡은 틀에 세상을 끼워 맞추려 하는 태도죠. 이런 오만함이야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고 매일 새로운 지혜가 탄생합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패의 법칙들은 비단 돈을 버는 과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주변에서 신뢰를 잃고 사람들을 떠나보내며 외롭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패턴 역시 놀라울 정도로 일정합니다. 항상 약속을 어기고 남의 험담을 즐기며 작은 이익 앞에서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매사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며 자신이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 탓이나 세상 탓으로 돌리는 사람, 곁에는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혐오스러운 사람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남의 성공을 배아파하며 자신의 잘못을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절대 저런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간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신뢰라는 자산은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무거운 진실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공은 대단한 비법을 찾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긴 여정 곳곳에 입을 벌리고 있는 실패의 함정들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는 지루한 과정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홈런을 치려고 매번 방망이를 크게 휘두르다가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보다 타석에 끈질기게 서서 절대 쳐서는 안 될 나쁜 공들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남다 보면 어쩌다 한번 치기 좋은 공이 날아옵니다. 그때 가볍게 방망이를 휘두르면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절제와 인내 그리고 겸손입니다. 내 한계를 알고 과욕을 부리지 않으며 당연한 원칙들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재미없고 따분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남들의 화려한 성공담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실패자들의 무덤을 산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누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조급함과 탐욕,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을 직시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간은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습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자산은 물론이고 남은 인생의 모든 결정들을 아주 안전하고 평온한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화려함을 쫓지 않고 그저 어리석어지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하는 그 소박한 태도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삶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저 안 될 이유들을 하나씩 지워나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성공이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지고 그만큼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타석을 지키며 여러분에게 맞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